김재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서문시장에서 여러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또 경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 모시고 원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전략적 협력 관계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상정을 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를 하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데 그 대기하고 있어 이쪽으로 못 온다 해서 부득이 그 행사는 취소하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또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한 데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좀 듣는 그런 행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에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선거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한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체로 과거에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거나 최소한 다수당을 점했는데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거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패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 또는 그 이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실책도 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동지 여러분은 더더욱이 그렇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요즘에는 텔레비를 보고 싶지 않다, 텔레비 절대 안 본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에 조회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TV도 보지 않고 유튜브도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패배시킨 상대방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인데 이 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보면 차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또 좌절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범죄 혐의로 4가지의 법원에서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교도소에 갈지 몰라서 스스로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검사 4명을 또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사들의 수사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앞으로 판사를 또 탄핵을 해서 판사도 재판을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MBC의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 선임을 우선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으로 넘기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날뛰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버리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 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냐, 한마디 말도 못하냐, 나가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야당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실패한 당이 우리가 좋아하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부당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도대체 국회의원 또는 당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비판이 하루 종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또 당대표가 나서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싸우도록 앞장서서 나서달라, 그런 부탁하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좀 잘 싸우더라 하면서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대표만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싸우고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무도한 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마구 설파할 때는 그에 대해서 또 나름의 비판도 하고 반박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표를 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워본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본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저격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격을 잘하는 공격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최강의 공격수, 보수 정당에서 늘 싸워서 이기는 보수 최강의 공격수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나와서 온갖 말을 합니다. 말의 성찬이 결국에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 정치는 주먹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큰 소리로 외치기나 하고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론적 근거도 없이 마구 떠든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이론과 논리,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더 강력한 열정,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제가 나가서 대적하면 싸워서 이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주눅 들어보거나 패배했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늘 싸워서 결국에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당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고 이 나라 보수 진영이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혼자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지금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고 국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대통령 임기가 빨리 끝나야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아서 교도소 가기 전에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이는 자기가 곧 교도소 가야 되는데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도 받아서 끝나야 자기가 교도소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지은 죄가 그만큼 많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털끝만큼 죄를 지어도 전부 형사처벌을 받지만 자기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라 법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야당이 집권을 하면 공산화 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산화는 둘째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럴 바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죄인은 다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 다 죄인들이 있는데 무슨 놈의 국회에 그 죄인들 잡아놓지 왜 교도소에 멀쩡한 사람들 집어넣느냐. 이럴 바에는 다 석방해라.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또 국정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실망만 끼쳐주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당이 합쳐서 탄핵이라도 하려고 달려들고 특검법을 만들고 또 특검법을 만들고 탄핵, 판사 탄핵, 검사 탄핵, 온갖 탄핵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이기고 또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전략적으로 당의 미래와 당의 모든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모든 구조를 전략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전략계 본부장을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에 그날의 전략에 대해서 전략계 본부장이 전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변인, 당대표, 당 지도부에게 우리 당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매일매일의 전략을 정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서 그 전략을 의논을 해서 당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논평이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이 분당이 되고 많은 의원과 당 지도부가 그냥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서 당 조직이, 중앙당 조직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 조직의 일부를 폐지했는데 전략기획 본부장이 없어지고 전략기획본부의 산하 기관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커졌는데도 그냥 전략적인 사고도 없고 전략적인 판단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 당의 최고회의를 늘 전략을 토론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전략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고회의를 전략사령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최고위원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대표 후보자끼리 배신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포기다 하고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하고 나면요, 아무리 선거가 잘 치러져도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당은 전당대회라는 것은 큰 영광로 안에 모든 쇳덩이를 녹여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쇠를 만들어내고 담금질된 쇠를 만들어내고 그 쇠를 무기로 갈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제가 전당대회인데,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끝나도 당의 분열사항, 당의 균열, 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치 경험이 일천한 분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 있고 조정력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최고위원을 해보고 정치 현장에서 20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뛰어온 제가 이런 갈등을 모두 해소해서 우리 당이 하나로 앞으로 나가도록 제가 꼭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된 지 불과 한 달,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재선 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보궐선거로 들어오셔서 정치 경력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당이 지켜온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자산이 있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수많은 정치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유산 아래서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성을 제대로 가슴에 담지 않은 분들이 우리 당을 반드시 잘 이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역할을 잘해서 우리 당이 늘 이기고 항상 이기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서문시장의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성원해 주시니 용기를 얻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잘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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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선생님, 싸움은 한동훈의 사랑은 아니고 나경원이의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3선에 도전하는 우리 당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원래 우리 당은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에 제왕적 총재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의 총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의 총재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바람에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왕적 총재가 당을 잘 이끌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간다면 당의 미래가 밝았을 텐데 결국에 2번이나 대선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친 끝에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집단지성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합의제로 당을 운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등장하게 된 경위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잘못 판단하거나 당대표가 전행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견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누구 당대표를 찍으면 최고위원도 이쪽에 찍어주세요 해서 독자적으로 당선될 수 없는 분이 최고위원으로 당대표의 인기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가면 그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어떤 방향이나 결정을 뒷받침하고 당대표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당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아예 할 수가 없어집니다. 즉 우리 당의 그동안의 역사적인 오랜 유산, 집단지성에 의해 우리 당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 역사적인 전통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표 선출하고 최고위원도 제대로 보고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당대표의 전행을 막을 수도 있고 당대표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당이 온전하게 잘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을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해본 경력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인도 좋습니다만은 이 경력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6명이나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위원 선거 4명, 물론 이 4명 중에 여성을 1명 포함해서 4명을 선출하게 하고 청년으로 최고위원을 뽑도록 해서 청년 최고위원도 1명 뽑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해서 최고위원을 1명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당의 구석구석에서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애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서 당의 결정 과정에 하나가 되도록 전부 다 의견도 제시하고 교정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력직 전문 최고위원인 김재원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쉬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영남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력군입니다. 당원 숫자만 하더라도 전체 41%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39% 정도가 된다고 하니 서울 수도권과 영남을 합치면 우리 당의 80%가 당원이 서울 수도권과 영남 지방에서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당협 같은 데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러 가서 강연을 하고 당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해보면 아유 저는 고향이 영천입니다. 저는 경주입니다.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당협의 당원들도 영남 출신이 제가 보기에 줄잡아 반쯤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 당시 정책위 의장으로 있으면서 당에서 험제 출마해 달라고 해서 서울 20년 동안 우리 당에서 한 번도 당선되어 보지 못한 서울 중랑 을구에 차출돼서 한번 선거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 이거 죽으라고 보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을 줄 알고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원이 한 700명쯤 되는데 그 당원 중에서 제대로 연락도 되고 당의 집회에 참석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의 그 기관 그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됐습니다. 근데 그 200여 명은 대부분 영남 향후에 소속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당이 영남이 주주인 것은 온천하가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전부 어디 갑니까? 대구 경북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원희룡 후보 대구 당협을 돌고 있어서 제가 2군데는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아마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25명 정도가 출마를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출마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아닌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도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제가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주류이고 보수의 심장이고 정권의 산실인 우리 대구 경북 또는 부울경까지 합친 영남에서 최고위원조차 출마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마 공천 때만 되면 조금 정치적으로 성장할 만한 사람들은 자꾸 쳐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성장할 이 기반을 자꾸 없애는 그런 요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정치인들 과거에는 대구의 강재석 대표도 있었고 김윤환 의원도 있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중앙당에서 한 달 전에, 선거 한 달 전에 또는 후보 등록하기 일주일 전에 막 공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이 현재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제대로 정치인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표만 주고 투표할 때는 전부 대구 경북에 와서 표 달라고 하고는 선거만 끝나면 돌아가서 영남당은 안 된다. 영남당이라서 미래가 없다. 영남당을 탈퇴하자. 그리고 당 지도부에 영남 출신은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당권을 놓치고 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중요한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소외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 신공항 들어보셨죠? 대구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던 그 부산공항은, 부산의 신공항은 그걸 가덕도에 바다를 메워서 10조 이상 돈을 들여서 새로 짓기로 그냥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짓게 됐죠. 그런데 대구 공항 이전은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벌써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발주에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 건설회사에서 참여를 안 해서 지난번에 한 달쯤 전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훨씬 빨리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표는 주고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와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 표는 줬는데 정치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구 경북 출신 한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그런 일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최고위원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표준 만큼 주인 대접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접도 못 받고 표 주고 나중에는 뒷전으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듣는 거는 우리로서는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다른 분이 나선다면 제가 최고위원을 2번이나 한 사람이 그래도 참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고 이러다가 우리 당이 대구 경북은 영원히 계속 반복적으로 공천 때 되면 공천 악살하고 그리고 또다시 선거 때 되면 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국가적인 사업할 때는 영남 편중이다 뒤로 물러앉아라 호남에 예산 줘야 호남에서 표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들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적어도 대구 경북의 역할
대구 경북에서 표를 몰아준 데 대해서 최소한 대접이라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더운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 당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뒤돌아보고 국민들 마음 더 헤아리고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현 씨, 박태현.